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2년 결혼 생활 끝에 졸혼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야? 이 한마디가 32년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30년간 입었던 앞치마를 조용히 벗어놓으며 말했죠. 민철 씨,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요. 저도 은퇴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 올해 65입니다.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세끼 365일, 32년. 제가 차린 밥상이 35,000번이 넘더군요. 달인 셔츠가 1만 벌, 설거지한 그릇이 10만 개였습니다. 이 모든 가사노동의 가치를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월 200만 원씩 32년이면 약 7억 6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26에 시집 왔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출판 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직장이야? 집안 살림이 직장이지.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림질하고 그 세월 동안 제 몸은 조금씩 망가졌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물이 찼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남편은 말했죠. 수술비가 만만치 않은데 살살 움직이면 되지 않겠어? 남편은 2년 전 은퇴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남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들기. 집안일은 전혀 거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있으니 더 배가 고프다며 하루 세끼가 아니라 간식과 야식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보, 배고픈데 뭐 좀 해줘. 저도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독감에 걸려 38도가 넘는 고열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일어나. 나 배고픈데 밥은 언제? 걱정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프다는 말이 먼저였죠. 여보, 저 정말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은 좀. 그래도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냉장고에 뭐 있으면 대충이라도 좀 해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2년 동안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문득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였죠. 달려가려는 저를 남편이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내일 제사인데 준비는 누가 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다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댁 제사가 더 급하다는 이유로요. 그때도 지금도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졸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졸업하듯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 이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방식이더군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32년간 제가 해온 일들이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번역 일, 여행, 책 읽기, 영어 공부. 세탁기 뒤편에 작은 배낭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 몇 벌, 통장, 여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죠.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부인, 32년간의 가사노동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졸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3개월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소처럼 살고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마지막이니까요. 식사를 마친 남편 앞에 조용히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졸혼 합의서예요, 민철 씨. 졸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2년 동안 생각해왔어요. 당신은 2년 전 은퇴했잖아요. 저도 은퇴하고 싶어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 식사는 당신이 준비하시고 빨래도 당신이 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지금 진심이야?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32년. 맞아요. 당신은 밖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일했어요. 당신은 은퇴했는데 저는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하루 5끼를 해드리면서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밥 걱정부터 하셨잖아요. 친정 엄마 돌아가실 때도 제사 준비 때문에 못 가게 하셨고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배낭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진짜 가는 거야? 네. 원룸도 이미 구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이제 각자 살아요. 그렇게 32년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민철이야.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집이 정말 엉망이야.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밥은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있어. 설거지 못해서 밥 먹을 그릇도 없어. 지연아,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민철 씨,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이제야 보이나 봐요. 32년 동안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죠. 미안해.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고 돌아갈 순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당신 밥 해드리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배우세요. 저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혼자 배웠어요.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남편에게는 낯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일들이죠. 작지만 햇살 가득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가진 온전히 제 방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책들을 샀습니다. 32년 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어나갔어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녔죠.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보는데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학원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각자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 나도 이제 좀 적응했어. 요리 학원도 다니고 집안일도 배우고 있어. 32년 동안 내가 해준 일들이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메시지를 읽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남편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이 정말 무조건적 희생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돌보는 게 사랑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조로는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받으며 사는 방식이죠.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당신의 꿈을 되찾으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가장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